52주 신저가 종목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약 400개 넘는 종목들이 52주 신저가를 새로 썼고요. 일본이 한국의 제2의 IMF를 만들려고 일련의 과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흉흉한 소리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무더위에 하락장에 정말 짜증납니다. 근데 이 짜증폭이 클수록 나중에 또 반등폭이 클 수 있다는 점을 한번 참고 기다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무더위에 고생 많습니다. 저희와 함께 오늘 버텨보는 시간 가져보자고요. 개미야 이겨라. 개미 탈출 프로젝트 W 출발합니다. 시급한 시황부터 체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TNW 최영동 전문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코스닥이 마이너스 5%까지 하락하고 있습니다. 저는 진짜 최근 몇 년 사이에 가장 힘든 오늘인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이 체감하시는 하루 어떠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난주에 이어서 외국인들에 대한 자금 유출이 상당히 좀 가팔라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2010년도 11월 이후 최저치를 좀 기록을 해주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자, 일단은 여러 가지 좀 대외 변수에 대한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미중 무역 분쟁 계속적으로 좀 우려감이 표출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국내도 마찬가지로 한일 무역 분쟁에 대한 움직임들이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지수를 이렇게까지 지금 가파르게 가장 크게 끌어내리고 있는 요소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바이오 쪽에 대한 문제일 것 같아요. 자, 신라젠은 오늘도 하한가를 좀 기록을 해주고 있는 상황들이고, 인상 실패로 인한 바이오 투심 냉각이 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코스닥 쪽에 대한 움직임들이 다소 좀 불안정하게 움직이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를 먼저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직전 저점입니다. 1990포인트를 하향 이탈시키고 있는 상황들이고, 2016년도에죠. 2016년도에 저가 부근 때까지 좀 밀리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에서 지금 발생되고 있는 저가 부근에 대한 움직임들, 그러니까 낙폭에 대한 움직임들이 시장에 전반적으로 투영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일단은 외국인들, 특히 그와 더불어서 이제 원달러 환율에 대한 부분들일 것 같은데, 원달러 환율이 1,200원대 초반대까지 밀리지 않는 이상 주가에 대한 상승으로 좀 턴어라운드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은 다소 조금 찾기가 어렵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하루에 대한 움직임들을 가지고 전체적인 시장을 우리가 논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구간에서 움직이는 그런 이제 변동폭 자체는 오늘 중으로는 계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자, 그렇다고 되면 우리가 내일부터는 원달러 환율이 1,200원대 미만으로 좀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수에 대한 바닥 흐름들은 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조금 냉철한 시각이 좀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코스닥이 조금 좀 가파르게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자 현 시간으로 마이너스 4.61%에 대한 약세 흐름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봤었을 때 지수에 대한 하방폭을 보시게 되면은 2016년도 12월 달의 저점 자체가 573포인트이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고 되면은 지지 라인 자체를 570이겠죠. 570포인트로 좀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신라젠 자체가 하한가를 좀 풀리는 시점이 코스닥 지수에 대한 바닥 흐름들을 예측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앞서 언급드렸듯이 1,200원대 초반 환율대에 대한 움직임들, 그리고 외국인들에 대한 이제 매도세 자체가 하락 이탈시키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코스닥 지수 자체도 570포인트에 대한 지지가 확인될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와 더불어서 이번 주 목요일날 같은 경우는 또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옵션 만기일 이전에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 부분들이 어느 정도가 정리가 돼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시점을 토대로 해서 지수에 대한 바닥 흐름들, 시장에 대한 바닥 흐름들을 잡아보자라는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모의고사 점수 안 나왔다고 해서 그냥 손을 놓는 게 아니잖아요. 수능 공부 슬퍼도 해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나중을 위해서 공부하는 시간으로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LG 디스플레이 준비가 돼 있는데요. 너무합니다. 오늘도 신저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악재 투성이에요. 2분기 실적 부담에다가 얼마 전에 CB 발행 여파, 그리고 LCD 패널 생산을 중단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 주가도 줄줄이 하락하면서 오늘 신저가 기록했고요. 12,700원까지 최저치를 찍고 말았는데요. 단기 모멘텀도 부재한 상황. 전문가님, 3분기도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 떨어지는 칼날 괜히 잡을 것 같아요. 걱정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결론적으로는 포트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고 되는 포트인에 대한 의견 제시를 해드리면서 뭐 지금 매수하자 그리고 한 번에 매수하자라는 의견은 아니고요. 절대적으로 전체적인 지수에 대한 흐름들 그리고 이제 동사가 속해 있는 업황에 대한 개선세들을 좀 보면서 분할 매수 관점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드린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은 앞서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실적 둔화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좋았던 사항들은 아닙니다. 자, 매출액이 5조 4천억이고요. 그리고 와이어 QOQ 기준으로 9%대에 대한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장에 대한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성장세가 아니고 오히려 약세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로 3,6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적자로 지속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에 연출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좀 극명하게 V자 반등을 만들어내주기 위한 업황에 대한 개선세가 좀 필요한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LCD 소폭에 대한 적자 전환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OLED에 대한 움직임들 그리고 대형 OLED에 대한 흑자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LCD 패널에 대한 움직임들은 중국과의 이제 경쟁 관계라든지 그리고 가격에 대한 하락세가 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하반기 들어서서는 OLED에 대한 기대감들이 반영이 돼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수에 대한 하반 경직성을 만들어내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투자 포인트, 두 번째 악재 요인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대규모 시비 발행에 대한 주가 희석 우려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한 8천억 규모의 시비를 좀 발행을 했던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우려감들이 주가에 좀 투영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뭐 다만 이제 시비라는 부분들 자체는 일회성으로 지켜질 수 있는 부분들이겠죠. 쉽게 말씀드려서 그동안에 이제 싼 금액, 그러니까 저리를 가지고 전환사채가 좀 유통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업황에 대한 개선 속도가 V자 반등이 좀 나와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또 전환사채에 대한 부분들은 오히려 플러스 요인으로 될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주가에 대한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인, 중기적인 관점으로 봤었을 때 악재라는 부분들은 좀 아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 부분들은 좀 중기적인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한일 무역 분쟁에 대한 내용들인 것 같은데요. 뭐 한일 무역 분쟁에 대한 움직임들이 꼭 LG 디스플레이에만 포함이 되어 있는 건 아니고 디스플레이 업종 그리고 반도체 업종에 대한 내용들일 것 같고요. 다만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중기적인 관점에서 국산화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좀 수율 부분들이 많이 떨어져 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오히려 한 단계 더 레벨업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수와 관련해 가지고 종목을 보기는 어렵겠지만 중기적인 관점,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었을 때 지금 자리는 굉장히 현저히 좀 낮은 관점이라는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포트 아웃에 대한 의견보다는 중기적인 관점, 장기적인 관점에서 포트 인에 대한 의견 제시해 드릴 테니까 한호가의 매수 그리고 하루 만에 매수를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한 1주에서 2주 정도 사이를 두시면서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는 12,000원대를 하향 이탈시키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서 포트 인에 대한 의견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전략을 먼저 말씀해 주셨죠. 분할 매수 전략은 꼭 염두하시면서 접근하시길 바라겠고요. 두 번째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통상. 주가가 뚝뚝 하락하고 있는 와중에서도 연일 최고가 행진에서 가고 있는 테마군. 짐작하시는 대로 애국 테마주가 될 것 같습니다.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약 한 달가량 이어지고 있는데 어제 제가 갔던 유니클로는 폐점했더라고요. 그러던 사이에 국내 스파 브랜드 신성통상을 가지고 있는 탑10을 가지고 있는 신성통상 같은 경우에 주가가 연일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1,920원까지 터치해 나가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배우 이나영 씨도 신성통상의 탑10으로 갈아탔던데 우리도 유니클로 벗고 탑10으로 갈아탈까요? 신성통상이요. 어때 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지금 시장에서 가장 보면서 좀 웃을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 아닌가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동종목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뭐 수급적인 부분들로 봤었을 때 가장 핫하게 움직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뭐 신성통상뿐만 아니고 모나미 그리고 이제 하이트진로라든지 그리고 쌍방울이라든지 뭐 애국 테마로 좀 분류되고 있는 종목군들 소비주들 쪽에 대한 강세 흐름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저희가 지금 이 시간에 포트 1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드릴 수는 있겠지만 뭐 매수를 하실 수 있을지 좀 의문이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오늘 지수가 많이 밀리고요.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들에서 애국 테마주는 쏠림 현상들이 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강세가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과 같이 한일 관계에 대한 내용들이 좀 극명하게 좀 나타나 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애국 테마에 대한 관련된 종목군들은 당분간은 좀 지속이 될 수 있지 않을까를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유니클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유니클로 불매 운동이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의 반자이익을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서
국내 브랜드들이 조금 올라서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중에서도 탑10이라는 의류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좀 잘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아마 시중에 나가서 보시면 잘 아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유니클로 매장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손님이 좀 뜸한 상황이고 오히려 탑10 같은 경우 탑10의 이제 영업점 같은 경우 상당히 조금 붐비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세일 기간에서도 판매량 자체가 좀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분위기 자체가 뭐 FW, 그러니까 폴 시즌하고 윈터 시즌까지 좀 진행이 돼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동안에 좀 답답하게 진행이 됐었던 신성통상에 대한 주가 흐름들은 탑10에 대한 실적 개선으로 인해서 주가에 대한 상승 흐름들이 좀 나아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장에 대한 분위기 그리고 수급적인 현황들 그리고 전체적인 뭐 정세, 국제 정세라는 부분들을 좀 감안을 했었을 때 뭐 전체적인 다른 종목들이 하방으로 흘러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동사에 대해서 수급적인 부분들로서 끊임없이 좀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금으로서 뭐 테마적인 관점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마적인 관점에서 포트인에 대한 의견 제시해드릴 테니까 신성통상에 대한 움직임들 잘 체크 한번 해보자라는 의견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애국 테마주 당분간 상승세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해 주셨고 신성통상은 우리 테마주 관점으로 접근하자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MTN 최영동 전문가와 세 종목 내지 이 두 종목 함께 만나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